드디어 예, 야 이거 얼마만이냐, 야 드디어 좌파 가는 뉴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와 정말 힘들었다. 예, 이재명에 대한 뉴스네요. 이재명이 자신의 지금 혐의 중 하나죠. 위증범의 인사청탁을 위증 이후 들어줬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지금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혐의를 더 넣은 거예요. 1심에 위증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걸 반박하기 위해 새롭게 항소 이유서를 넣었는데 여기에 위증 당사자 이 김진성 씨가 이재명 캠프에게 인사청탁을 했고 이재명이 이걸 받아 주었다. 예, 근데 이게 누락돼서 무죄를 받은 것 같다 해갖고 지금 검찰이 넣은 겁니다. 그래요. 요게 지금 검찰의 항소 이유를 보면 이재명이가 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검사 사칭 문제가 있었고 이 위증이 그 허위 사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마치 KBS PD랑 이 성남시장이랑 짜고 치고 이재명한테 덤탱이를 씌우려고 했다는 김 씨의 위증을 이재명이 시켰다라는 내용인데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1심에서는 그냥 얘를 무죄를 줬어요. 뭔가 이 1심 재판부가 좀 뭔가 불안정하다. 예, 뭔가 불안정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 추가적으로 더 넣은 건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캠프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위증한 뒤부터 가까워지고 위증 후에 이재명 캠프 정책 분야 인사로 국립대 총장 A씨를 추천을 했고 김 씨가 그 위증한 사람이 이 사람은 실제로 이재명 캠프 교육특보로 임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 뒤에 임명된 뒤에 이 A씨 김 씨 이재명이 김 씨와의 통화 내용 휴대전화 이 내용에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나왔다. 결국 위증한 김 씨가 이재명에게 A씨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고 이재명이 청탁을 들어준 것.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여러 단계가 지금 걸쳐 있습니다. 이재명 사건을 한 번에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건들이 동시에 다 터져가지고 여러 재판으로 다 파생이 되고 그게 지금도 진행 중이라서 그런데 이걸 좀 차근차근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위증 사건이잖아요. 위증이라는 거는 증언을 바꾸라고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하라고 이재명이 압박을 한 거야. 교사를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증언을 바꿔서 이재명이 무죄를 받게 됐다라는 거야. 근데 이 위증 이 사건이 또 위로 올라가. 그러면 대체 뭘 위증을 시킨 거냐? 이재명이 자기가 2018년도에 도지사 선거 때 당시에 이제 토론을 하면서 상대 측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자기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이걸 질문으로 나왔어. 너 친형 강제 입원 시켰냐 했더니 이재명이 아닌데 하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나와. 그게 뭐냐면 너 검사 사칭으로 유죄 받았잖아. 검사 사칭이 한 주제 이랬더니 이재명이가 그건 누명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누명? 또 고발한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두 개다가 고발이 돼.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이 2심에서 유죄가 나와요. 친형 강제 입원이. 그러니까 친형 강제 입원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법원에서 본 거야지. 강제 입원에 대한 거짓말이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친형 강제 입원에서 2심에서 벌금을 300만 원 받아갖고 당선 무효용이 나왔어요. 끝난 거야 이재명. 근데 그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근데 어쨌든 뭐 우파 입장에서는 얼탱이가 없잖아. 이거 뭐지? 그런데 이후에 이 사건이 이재명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사건을 막 뒤지는데 갑자기 그 대장동에서 등장하는 김만배가 대법원을 들락날락거리네? 뭐야 얘? 왜 이렇게 들락날락거리고 봤더니만 이재명의 그 친형 강제 입원 3심 재판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권순일과 그렇게 만나. 권순일 대법관에게 로비를 한 거 아니냐. 뇌물을 줘가지고 이재명을 3심에서 무죄 받은 거 아니냐. 이러고 딱 나와가지고 지금 또 재판이 진행 중이야. 1차적으로 그게 만약에 재판에서 인정되면은 이재명은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이 무죄 판결을 다시 해야 돼 이거. 일단 이것도 또 하나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뭡니까 검사 사칭에 대한 게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 검사 사칭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건은 또 뭐냐를 봐야 되잖아. 검사 사칭은 KBS PD가 성남의 어떤 특혜 분양 문제를 뒤지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이런 프로그램 만들면서 그러려면은 성남시장과 통화를 해야 되는데 당시 성남시장이 김병랑이었어. 이 김병랑이랑 통화를 하는데 이게 안 받아줘. 그러니까 이 PD가 이재명한테 가서 좀 자문을 구한 거야. 뭐 일종의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이재명이가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수원지검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검사가 하나 있는데 그 검사 이름을 대면 이 김병랑이가 그 검사 좀 아니까 나름대로 대답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알려준 거야. 그래서 그 PD가 실제로 그렇게 검사 사칭을 해가지고 성남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다. 이걸로 법원에 가가지고 이재명은 공무원 자격 사칭 및 무고 혐의로 150만 원 벌금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가 유죄 받아놓고 자기가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이 재판이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김병랑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가 나와가지고는 이제 증언을 하는 거야. 뭐라고 증언을 하냐?
개 뜬금없이 저 KBS PD랑 성남시장이랑 둘이 짜서 이재명이 검사 사칭을 했다고 덮어 씌우자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다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위증이라는 게 나중에 나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얘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무죄가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위증인 거야. 그래서 검찰이 이거 나중에 이재명과 이 김모 씨가 둘이 통화하는 내용이 나온 거야. 그 위증 교사를 하는 게 너 좀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검찰이 다시 기소해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KBS PD랑 이 성남시장이랑 둘이 짜고 이재명을 검사 사칭으로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식의 위증을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이재명이 시켰냐 안 시켰냐가 여기서 중요한데 이번 1심 재판에서 그거를 약간 좀 부족한데 이러고 이제 무죄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위증이라는 거 인정됐어. 일단은 이 증인이 위증한 거 인정이 됐고 이재명과 증인이 그 전에 통화했다는 것까지 인정이 됐어. 근데 법원에서는 야 좀 부족한데 야가 좀 부족하다. 야 이거 좀 안 되겠어. 이러고 무죄를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 이게 둘이 대체 뭐가 그러니까 위증을 할 얘가 이거 뭐가 있으며 이재명은 얘한테 뭘 약속을 했으면 이게 없다 이거지. 쉽게 말해서 그거를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 밝혀낸 게 둘이 위증을 한 뒤에 이 사람이 추천한 인사를 청탁을 받아줬다 이거야. 이재명이. 예전에 비해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만약에 위증한 사람과 이재명 간에 이 인사청탁이 있었던 관계까지 포함해서 이제 판단한다면은 위증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재명이 뭔가를 주고 이 사람도 뭔가 받기 위해 둘이 말을 바쳤을 가능성이 오히려 이제 높아지는 거겠죠.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 KBS PD랑 이 김병랑 성남시장은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얘는 이 김병랑이 어떤 일종의 비리를 털기 위해 검사를 사칭해서 접근했는데 둘이 짜가지고 이재명한테 덤탱이를 씌웠다라는 게 어떻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일단은 이번 그 위증 사건에서는 위증은 맞는데 이거를 이재명이가 뒤에서 어떻게 교사를 했냐 이건 좀 다른 문제 아니냐 이러고 무죄는 나왔지만 알고 봤더니 둘이 인사청탁에 관계가 있었다 해가지고 지금 다시 2심 재판 때 추가적으로 이런 관련한 내용들을 넣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사실 지금 우리가 선거법 위반에 있어서도 이재명이가 여러 번 거짓말을 하고 여기서 또 위증 문제가 생기고 여기 다 그러면서 또 대장동에 그 대법관 뇌물 사건까지 연루가 있는 거야. 이게 이재명이가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해가지고 다 연루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인간이야 이 양반은.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라고 이런 거. 응.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재명에 관련된 혐의들이나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 지금. 너무 많아. 이런 심지어는 3심 재판을 어떻게 무죄 받았는가. 이 김만배가 권순일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둘이 어떻게 왁구를 만들었느냐만 나와도 이재명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이재명 여러 부분에서 지금 되게 취약성이 있는 애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개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결국에는 유죄 나와서 골로 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만 하면 되느냐. 트럼프 만나서 외교하고 야 럼프야 좀 보조금까지 삭감하고 그럴 거면 마 럼프야 자식아 임마 우리도 나눠 먹고 너도 좋고 마 우리 무기 사주고 임마 우리도 너희 거 사줄게 마 너희 거 포드 사줄게 포드 그거 몇 대 한 포드 한 10대 사줄 테니까 마 진정해 마 이러면서 트럼프 형 달래고 그러면 되는데 왜 개업을 하냐고 이씨.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뚜렷한 혐의를 못 들어간 채 그 앞에서 이제 고꾸라진 거죠. 민주당이 깔아놓은 덫에 걸렸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얘는 지금 여러 개의 사건과 다 연루가 됐고 그것들이 이재명의 당선 무효형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뭘 할 것도 없었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거고 사실 이미 선거법 앞서서 선거법 위반으로 얘가 이미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 유죄는 사실 무죄로 바뀌기 전까지 형량이 내려가지가 않거든. 내려가봤자 무조건 선거 무효이기 때문에 세게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형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상황이 거꾸로 올라가서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든 지금 이재명은 막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잘못 살아온 이런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만큼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망신이며 국격을 떨어뜨린 일입니까? 거기다가 막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해주면 좋겠는데 어디 형수한테는 쌍욕질해 그냥 지 형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정신병원에다가 아니야 이러질 않나.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놓을 수가 있냐 이거야.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좌파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던 거거든. 왜냐면 민주당이 갚아냈더니 400억을 넘을 수도 있어. 저거 도지사 선거에 뭐에 다 쥐어갖고 거기 당시에 이재명이가 저거 도지사 저 선거법에서 무죄가
저 강제 입원이라는 거 이거 무죄가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구사발생했다는 건데 당시에 그 도지사 선거 때 이거 돈을 엄청 들였단 말이야. 그때 만약에 선거 무효용이었잖아. 300 나와서 선거 무효용 2심에서 받았는데 그게 만약에 3심에서 확정됐잖아. 이재명은 완전히 빈털털이 되는 거야. 이게 완전히 빚쟁이 돼가지고 아예 어디 유튜브 틀고 거기서 후원 좀 해주죠 이거 하고 있어야 돼. 걔 인생이 그냥 끝날 뻔했다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대장동 김만배가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재판 중에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있던 이재명이 좀 구사일생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이재명을 살려준 계엄에 대해서 빡이 쳐 안 쳐. 가만히만 있지 왜 나대냐고 나대기를. 이재명 다 잡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야. 이런 애가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사법적 리스크를 계속 어떤 식으로 뒤에서 진짜 뭐 김만배를 이용했든 어디 대장동에서 끌어오는 돈을 이용했든 어떤 식으로 법원에다가 로비를 했든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좌파 카르텔과 이 사법부의 연관성과 정말 더러운 짓거리가 다 들통이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 전에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그걸 다 막아버리냐고. 가만히만 있어도 다 들어갈 텐데. 그냥 돌아버리겠어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재명의 혐의를 보면은 이 사람이 예전에 도지사 선거 2018년도야. 7년 전에 있었던 선거 때부터 선거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게 고발당해서 이거 누적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그 선거들이 다 무효용이 나온다면 그냥 단순히 민주당 400억에서 끝나지가 않아. 이재명 개인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뭐 다 탕진하고도 못 갚아 이거. 우리는 그걸 눈앞에 뒀단 말이지 지금.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 이 재판의 형에 따라서 이재명도 대통령직을 하야를 하든지 유죄가 나면 스스로 내려오든지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해라 이러고 뭔가 여론을 몰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깽판이나 치고 무슨 폭도지신하고 그딴 식으로 법을 무시하면 결국 이재명도 법을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 오잖아. 지금 당장 사법적 리스크를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더 급한데 왜 뻘짓을 하냔 말이야. 젠장 맞을. 결국에는 이러면 안 돼. 이런 방법보다 우리가 똑같은 사법적 리스크를 이재명한테 올감해가지고 이재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리스크를 다시 한번 환기를 해보고 얘가 정말 여러 개의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작살이 나고 그 작살이 난 결과에 대한 대가는 어마무지한 거구나. 이게 당선 무효기 때문에 이 선거 때 썼던 돈을 다시 토해내야 되거든요. 이 뭡니까 선관위에서 받잖아요. 얘네들이 돈을 선거 보조금 받은 거 다시 토해내야 되는데 어마어마해 그게. 이런 걸 우리가 감안해서 이재명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고 또 확실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나 있어. 또 하나가 뭐냐면 대장동의 변호인 따로 증인을 만나서 뭔가 니들끼리 말 맞춘 거 아니냐 협박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또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가 무죄받기 위해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검찰 측에서 이제 이 내세웠던 증인을 이재명 변호인들이 따로 만나가지고 입을 맞춘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나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에서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과 따로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에 여기를 보면은 이 유동규에 대한 반대 신문, 즉 유동규라는 애가 이재명과 별도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녔다라고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몰아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유동규는 되게 억울하냐는데 이 유동규가 이상한 제안을 하고 이상한 데 가서 이렇게 돈을 쓰고 다녔다라는 걸 증언하기 위한 유흥주점 여조업원 A씨가 등장을 해. 유흥주점 여조업원 A씨가 등장을 해서 유동규와 나눴던 내용과 돈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전에 증언하지 않은 내용을 갑자기 언급하게 되면서 이 이재명 측과 여조업원이 서로 만나서 뭔가 뭐 주고받고 또는 이재명 변호인 측이 여조업원에게 뭔가 이렇게 압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온 거죠. 뭔 말이냐면 이 유흥주점 여조업원 A씨는 유동규와 김용 정 실장 등이 유흥주점을 다녀 친분관계를 쌓았던 걸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 증인이다. A씨는 법정에서 유동규로부터 1,5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증언을 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갑자기 그거보다 더 많은 돈 1,500만 원 외에도 100억 원을 약속하지 않았냐? 라고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된다. 이재명 측은 이 유흥주점 A씨가 주점을 그만두고 일식집을 개업했는데 유동규로부터 1,500만 원을 지원받았다가 다 맞냐 했더니 맞다고 답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처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A씨에게. 그런 유동규가 당신에게 100억 원을 벌어서 줄 테니 보관하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 했더니 A씨에게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난다. 토사구팽 당한다고 한 사실이 있냐? 했더니 전혀 없다. 유동규는 그런 게 없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이 유동규 쪽에서는 아니 이 100억 원을 줄 테니 보관하라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는 게 궁금하잖아. 처음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A씨랑 따로 만나서 말을 맞춘 거 아니냐 해갖고 의심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 좀 더 봐야 된다. 유동규는 A씨가 재판정에서 100억 원 얘기한 적도 없고 나 또한 없는데 100억 원 얘기를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한 건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압박한 거 아니냐.
응? 그러면서 변호인들이 뭐라고 하냐. A씨가 4개 전화해. 변호인한테 전화해 무서워서 법정에 있는 사실 다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가 유동규가 100억이 생겨서 너에게 보관할게. 이재명 시장이 알면 큰일 나다. 토세구팽 나간다고 말했다. 예, 그리고 공동범행이 아니라 유동규의 단독범행이고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상황이 뒤바뀌자 법정 밖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무서워서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야. 야, 그래요. A씨를 변호인들이 따로 접촉하고 4개월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묻는 것 자체가 이거는 법적 절차에 대한 위반 아니냐. 유동규 역시 이재명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A씨라는 사람을 협박 공갈할 여지가 충분하다. 라면서 이제 증인 한 명 가지고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점차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재명 재판에서 이재명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뉴스거리죠. 그러니까 또 유동규도 우리 동규 형님도 그렇게 이 형님은 원래 이재명 밑에 있던 분인데 언제부터 우파라고 해. 하여튼 우파 집회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본인의 운명도 지금 불확실하잖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유동규 글쎄 우리 동규 형님 예, 쉽지가 않죠. 예. 동규 형님의 미래도 그렇게 밝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압박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겠지.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이재명 재판이 어떻게 보면 흐트러질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윤석열 정부가 그냥 안전하게 유지만 돼도 이재명의 재판에서 열심히 이재명에 대한 어떤 잘못에 대해 증언하고 있던 사람들,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은 안심할 수가 있잖아. 당장 이재명은 모두 못 되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상황이 갑자기 바뀌니까 지금 이런 재판에도 영향을 이런 식으로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재판이 끝나는 게 아니다. 멈추는 게 아니다. 절대 재판이 사라지거나 뒤로 밀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또는 증인들이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 물론 우리 편은 아니지 이 사람들이. 근데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당 차원에서든 정치적으로라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이재명이 제대로 죄값을 치를 수가 있지. 증인들이 다 무서워서 증언을 받고 뭔 소용이 있냐고. 근데 우리는 지금 폭도들 지키겠다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바보 같은 건데 이재명을 잡고 싶다면 바로 이제 저런 증인들의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그 용기를 낸 증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를 할 장치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꾸만 강조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점을 좀 강조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재명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이제 그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런 헌재 관련한 탄핵 소추라든가 이런 거는 나는 결론이 나왔다고 봐요. 결론이 나왔다고 보니까 좌파들도 지금 상당히 긴장감, 텐션감이 확 낮아지고 그냥 여유롭지. 근데 우파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살아 돌아오시거나 복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예. 지금은 빨리 소재를 넘어가야 돼. 이제 그게 바로 이재명의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부각을 할 때고 동시에 우리는 이제 차기를 준비해야 될 때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재명의 뉴스를 볼 때마다 왜 계엄을 하셔갖고 이재명 도와주었나와 동시에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악랄한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불법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도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